안녕하십니까. 정치타운의 전화윤입니다. 안경을 쓰고 검은 청퍼를 입으니까 중앙정보부 요원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가 뜬다고 하길래 가족들과 함께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김충식 씨가 쓴 2권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의 뒷부분인 12.6 사태가 나기 전 40일간의 일들을 묘사한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치 권력 주변에는 언제나 차지철과 같은 과도한 충성파, 김재규와 같은 어느 정도의 정통파, 그리고 전직 출신으로 꼭 배신자 김영욱 스타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중심을 잡아야 할 최고 통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심을 못 잡고 아부자인 차지철의 편에 서서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라는 말로 차지철을 편애하는 듯한 말을 해서 차지철의 힘을 실어주어 11.6의 최후를 맞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익히 다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병헌 역의 김재규와 이준 역의 차지철,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간 배신자 김영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준영의 경호실장 차지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지철은 육사 출신이 아닌 간부생 중령 출신으로 김재규보다 6살 아래였죠. 쇼맨십이 능한 인물로 국기 하강식을 고안했고, 하강식 때는 청와대 의장 서열을 시킨 사람입니다. 용산고등학교를 나와 육사 시험에는 낙방했지만 간부 후보생 출신으로 박정희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죠. 30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40살 나이로 경호실장이 된, 어떻게 보면 차지철도 입지적인 인물이라 하죠. 국회의원 시절에는 예의 바른 국회의원으로 통하기도 했죠. 죽기 전 그의 어머니가 말하듯 우리 아들은 예수님과 박정희 대통령뿐이 모른다고 해. 독실한 기독교의 장로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차지철은 차관급이던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비상시에 경호실장이 수도경비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지철은 더욱 힘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차지철은 대통령에게 올라오는 공문을 독약이 묻었을지 모르니까 독약 검사를 한다 하여 모조리 서류를 검열하여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보다 먼저 정보를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차지철은 1974년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를 저격함으로써 유경수 여사가 숨지자 경호실장에 발탁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차천은 또한 성질이 타열질이라 구두발로 국회의원들을 말 안 들으면 조인트를 까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병헌 역의 김재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구미 동양 출신으로 육사 2기 동기생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아래 군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건설부 장관을 역임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김재규는 건설부 장관 시절 한국 기업이 중동에 진출하는 기회를 가졌고 1977년도 박통에게 직선제를 건의했지만 묵살이 되었습니다. 또한 1976년 중앙정보부장이 되고 79년 YH 무역 여공 농성사건,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박탈, 부산, 마산 항쟁 등이 일어나기도 했죠. 또한 김재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연루된 최태민 목사의 비리를 파헤쳤고 남산 고문실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재규는 김수환 추기경과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수선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김재규는 5.16 구타와는 관련이 없던 사람으로 원래는 이종천 계열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통 육사 출신으로 간부 후보생 출신인 육군 중령의 출신인 차지철이 항상 눈에 가시처럼 보였고 차지철이 정보담당자인 자신보다도 정보 입수가 빠르게 박통에게 보고하자 청와대 회의도 안 부르는 등 박 대통령의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인물이죠. 세 번째로 배신자 김영욱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욱은 육사 8기로 김정필과 동기생으로 5.16 쿠데타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김영욱은 4대 정보부장으로 5년 3개월간 최장소 정보부장을 지냈고 박통올리에 물본을 가리지 않는다는 곰 멧돼지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비서실장인 문학님과 미국으로 망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미국에서 김영욱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리와 폭로를 하여 미의의 부정 로비 사건이었던 코리아 게이트 연방 하원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는 등 박정희 대통령이 역적 노릇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영욱은 미국에서 김영욱 회고록을 집필해서 박 대통령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려고 자선을 쓰기도 했죠. 11.6 발생하기 전 1975년 10월 16일 김영욱은 파리 쌍넬리에의 근처 웨스트엔드 호텔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훗날 정일권 전 국무총리 말에 의하면 김영욱은 당시 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지시로 산채로 체포되어 폐차장에서 압력기에
산채로 집어넣어 가루가 되었다는 증언이 신빙성을 얻었죠. 이처럼 당시 중앙정보부 KCI는 날아가는 새도 잡는다고 해 나라의 정부를 손들이째 수집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기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중앙정보부장, 남산의 부장, 일대에서 10대의 인물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대는 중앙정보부의 창시한 김종필씨가 일대 정보부장이었습니다. 김종필씨는 국무총리, 민자당 대표, 공화당 총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제2대는 김용순씨로 국회 내무위원장이었습니다. 제3대는 육군 방첩부대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김재춘씨가 제3대였습니다. 제4대가 바로 김영웅이었습니다. 김영웅은 6.4.8기로 군사혁명의 통지이고 운영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제5대가 김계원, 5군단장,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비서장을 역임했죠. 제6대가 그 유명한 이유락 씨였습니다. 이유락 씨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지만 정보부장 시절 청산가리를 몸에 품고 김일성을 만난 장군이기도 하죠. 제7대가 신직수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삼선개헌을 실제로 작업한 장본인이기도 했죠. 신직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면 항상 달려가기 좋은 종합청사 꼭대기층에 본인의 자리를 청와대를 보고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제8대가 육사이긴 김재규였습니다. 김재규는 보안사령관, 호남 비력공장 사장도 했고 건설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제9대가 6.4.8기인 이성씨로 군단장, 육군대장, 교통부 장관, 주택공사 이사장을 역임했죠. 또한 제10대가 그 유명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6.4 11기로 전두환은 당시 차지철 계열에 속하여서 훗날 차지철이 죽고 국군보안사령관, 국보의 상임위원장 등을 거쳐서 정보 장악력을 하여 12.12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두환은 훗날 대통령이 됩니다. 이처럼 11.6 사태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974년 8.15 유용사 피격 사건으로 14년간 경호실장을 해온 박정규씨가 물러나고 차지철이 경호실장으로 발탁된 점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눈이 어두웠는지 당시에는 차지철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내가 있으니까. 라는 말을 차지철에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차지철은 당시에 위기등등했습니다. 그렇게 차지철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KCI는 또한 정보를 취합하는 일 외에도 간첩을 잡는 일에 선두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초창기에 정보부장 요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경제야. 안보는 정보부가 맡아서 알아서 해. 하는 말을 해서 남산의 부장들을 전격 믿었고 또 그만큼 신임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1.6 사태의 원인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2.6 사태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이를 진압하기에 부산과 마산에 각각 계엄령과 유수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이때 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차지철은 땡크로 밀어버리라고 했고 김재규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유신체제는 반정부 대물을 막기에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위기에 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김영삼 총재의 국회의원직 강제 제명, 부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강경 대응 등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집권층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부마 사태가 일어난 지역이 바로 또한 김영삼의 지역 연구를 하기 때문에 더욱 극렬하게 부마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11.6 사태 직전의 국내적 상황은 유신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집권층 내부의 갈등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기와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의 대립 구도를 표면화되었고 이들의 대립을 결정적으로 중폭시킨 것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 특히 부마 사태의 처리 문제로 11.6 사태가 전개된 것입니다. 훗날 김재구가 역사가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김재규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에 충성하고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우발적인 범죄라 여겼기 때문에 보안사에서 상임위원장 전두환이 사형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권력의 주변에는 충성파, 원건파, 또 그 중에 꼭 나타나는 배신자가 있습니다. 이런 삼각구도를 잘 살펴봐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삼각구도 관계를 잘 살펴야 자기의 보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타월의 제럴 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